이번 시간은 현대소설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론하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를 바로바로 좀 풀도록 할게요. 자, 소설의 개념입니다. 작가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낸 줄거리 형식의 산문 문학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1894년 이 가보개혁 이후에 창작된 소설을 우리는 현대소설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최초 현대소설은 이광수의 무정, 1917년도 작품을 현대소설의 최초 작품으로 봅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그 두 번째 소설의 특징이 보이시죠? 자, 이것이 뭐 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을 물어볼 때 이것이 같이 그 안에 섞여가지고 뭐 허구성 아니면 개연성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른쪽 형태로 나옵니다. 선택지에. 자, 그래서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를 우린 뭐라고 하고, 예, 이걸 허구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뭐라 한다? 이거 개연성. 이 개연성 많이 써먹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허구의 세계를 그리지만 이것은 꾸며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생의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 이것을 우리는 진실성.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따른 어떤 시간적 흐름이 나온다면 이것을 우리는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술, 묘사, 대화 등에 의해 표현되는 어떤 줄거리 형식의 산문 문학을 우리는 산문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문학 작품은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예술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특징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1번의 문제를 보시면 자, 소설의 어떤 특징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고 물어보네요. 자, 문학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 동일하지 않지만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사건이나 인간 체험을 다룬 것,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 예, 있을 법한 이야기를 우리는 개연성이라고 했었죠. 자, 개연성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소설의 3요소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소설의 3요소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파생이 된 소설 구성의 3요소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3요소 하면 주제, 구성, 문체. 자, 이렇게 세 개를 우리는 소설의 3요소라고 하는 거고, 자, 그 중에서 구성의 3요소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인물, 사건, 배경이 됩니다. 자, 이건 조금 더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소설의 3요소입니다. 자, 주제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걸 주제라고 하고, 자, 어떤 원인이나 결과 관계나 일정한 흐름에 의해 얽힌 이야기, 이걸 우리는 구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영어로 다시 뭐라고? 플롯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의 개성적인 문장 표현 방식을 우리는 문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2번 문제 보시면 자, 소설의 요소라고 했으니까 소설의 3요소 얘기하는 거네요. 자, 문장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적 표현을 뭐라고 하냐 이거 물어봤으니까 자, 개성적 표현을 우리는 문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으로 들어갑니다. 4번으로 자,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물, 자, 그 다음 장에 사건, 마지막 배경. 자, 세 가지 나눠야 되는데 자, 세부적으로 볼까요? 자, 먼저 인물입니다. 자, 갈등을 일으켜 사건을 전개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인물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되어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자, 현실의 인간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개연성, 있을 법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유형에는 그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과 그 다음에 반동인물로 나눠집니다. 주동인물이란 어떤 사건을 주도해가는 어떤 주인공이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자, 반동인물이란 바로 이 주동인물인 주인공과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 바로 뭐가 된다? 반동인물. 자,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중심인물과 자, 그 다음에 주변인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거 엑스트라라고 그러죠. 자, 이런 보조적 역할을 하는 주변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따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성격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중간에 어떤 성격이 변화가 있었어요. 자,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은 입체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회의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게 되면 이건 전형적 인물. 자, 거기에 비해서 어떤 그 독특한 어떤 그 사람만의 캐릭터가 있겠죠. 그 뚜렷한 개성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 개성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 바로 좀 들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인물의 유형을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건데 같은 계층이나 집단의 사람들 중에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지닌 자, 일반적이면서 본질적인 특징 이걸 가진 인물 유형을 뭐라 하냐? 자, 이거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형적 인물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 자, 인물 제시 방법인데요.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서술자가 어떤 인물을 제시하느냐 아니면 그냥 서술자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이걸 우리가 지금 그 등장인물을 성격을 우리 독자가 지금 판단을 하게끔 유보를 한다면 자 이거에 따라서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는데 다시요. 자 인물 제시 방법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다. 자 이 중에 직접 제시란 서술자에 의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춤춘 부분 보이죠? 자 여기서 재석이는 부끄러우면서도 많이 기뻤다. 자 부끄럽다, 기쁘다. 바로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야. 자, 거기에 비해서 간접 제시는요,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외양 묘사 등을 통해 독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짐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철이는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여기 대해서 직접적으로 작가나 서술자는 이걸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근데 이 바로 행동의 묘사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긴장을 하고 있구나. 자, 이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간접 제시, 바로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자, 문제로 갑니다. 자, 4번인데요. 인물 제시 방법을 쓰랍니다. 자, 가부분에 봤더니 여기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요. 자, 대화를 집어넣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말을 끝내고 무연스러운 표정으로 장주 끝에 풍년초를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청준이란 눈길이란 그 소설입니다. 이청준의 작품. 자, 어머니가 지금 아들인 내가 지금 어떻게 바로 하룻밤 자고 바로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고 자, 어떻게 그 어머니의 대화와 행동만을 보여주네요. 자, 어머니가 지금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 장죽 담뱃대에다가 풍년초 그 담뱃잎을 이제 꾹꾹 눌러 담은 편입니다. 자, 어머니는 아들을 좀 잡고 싶지만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행동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걸 우리는 간접 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에 보시면 이 남자 주인공인 이 만득에 대해서 자, 총명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생긴 것도 관옥처럼 잘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것은 그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직접 제시 말해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 성어 정리합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다 문일 하나를 들으면 지식 10개를 안다. 그만큼 총명한 사람을 얘기하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 중에 두 번째 바로 사건입니다. 자,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예, 이거 사건이라고 하고요. 자, 이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갈등이라는 것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갈등의 유형을 바로 내려가시면 자, 이것은 어떤 한 인물의 내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개인과 개인에 의한 갈등 또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개인과 운명, 개인과 자연과의 갈등 등을 다 들어간다. 외적 갈등이 있다 지금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5번. 자, 김동리의 영마는 주인공 성기의 출생 이전에 할머니 어머니에게 있었던 만남들이
성기의 삶을 결정짓는 필연적 요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필연이라고 그러죠. 요소가 되도록 사건을 전개하면서 자, 유랑과 정착이라는 대립적 바로 운명 가운데 놓인 성기의 삶 전체에 긴장감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갈등의 유형은 자, 주인공 성기와 그 다음에 운명과의 갈등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개인과 운명의 갈등, 자, 넓게 본다면 외적 갈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대로 갑니다. 자, 세 번째가 지금 배경의 역할인데요. 자,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뚜렷이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실성을 부여하면서 자, 인물의 심리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자, 복선 자, 이런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배경이 되겠네요. 자, 2번 바로 내려가시면 배경의 종류에는 자, 시간적 배경, 또 공간적 배경 또는 인물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또는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시대 사회적 배경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문제 들어갑니다. 6번인데요. 자, 주로 드러나는 소설의 구성 요소라고 그랬어요. 자, 구성 요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인물, 사건, 배경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겠네. 자,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대.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1시간 반이나 넘긴 채 자, 째깍째깍거리고 있고 자, 창밖에는 지금 뭐가 내리고 있고요. 자, 눈이 내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유리창에는 성에가 피었고 자, 그 다음에 톱밥 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대비치고 있고 자, 여기는 자, 임철우의 그 사평역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대합실의 풍경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어디에도 지금 등장인물의 대화나 이런 건 없고 서술자에 의한 대합실의 배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성 요소에서는 이 배경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설의 구성 단계 부분인데요. 자, 갈등이 일어나고 심화되고 해결되는 과정입니다. 자, 발단 부분에서는 자,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가 드러나고 자, 전개 부분에서는 갈등이 시작되고 자, 위기 부분에서는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어디에 있다? 네, 절정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에서는 또 다시 사건 해결에 자, 실마리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갈등이 해소가 되겠네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갖고 문제 풀어볼까요? 자, 7번에서 소설이 각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위기 부분에서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자,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은 지금 위기가 아니라 어디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절정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절정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자, 소설의 시점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신 대비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네, 아니면 1인칭 관찰차점 이렇게 물어보질 않고 자, 이거 자체를 풀어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서술자가 인물인 자, 이 작품의 안에 있는 경우는 자, 등장인물인 경우는 바로 뭐야? 1인칭이라고 하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작품 밖에 있어요. 뭐 그는 뭐 이런 형태로 나오거나 뭐 철수는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그 3인칭 시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1인칭 시점을 다시 나누면 주인공인 내가 자신의 경험이나 그 다음에 내면 세계를 서술하게 된다면 자, 이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주변 인물인 내가 자, 주변 인물이라고 했어요. 관찰자 입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 자,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자, 소설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자, 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태도로 서술하는 것을 자, 우리는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거기에 비해서 소설 밖의 서술자가 자, 신과 같은 입장에서 자, 등장인물의 행동과 내면적 심리까지를 서술해주면 이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인
서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자, 이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등장인물의 행동, 대화만을 그냥 보여주는 객관적인 어떤 시점을 취하게 되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적 작가 시점은 자, 등장인물의 내면적 심리까지를 보여주니까 바로 주관적 시점이 되겠네요. 자, 문제로 갑니다. 자, 여기 소설의 시점을 각각 쓰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소설 바뀌니까 일단 3인칭 시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이라 했으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2번은요. 내가 주인공을 관찰했대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네요. 자, 나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1인칭 시점이면서 그 다음에 관찰자, 이게 지금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설의 이론 정리했습니다.